그 중에서 한 2, 30분 중에서 한두 개씩 낙찰을 받고 4개월 동안에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분들이 한 2, 30분 정도쯤 되고, 그러니까 4개월 안에 하나 낙찰을 받고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하시면 되고, 그 중에 나머지 한 4, 50분 정도는 낙찰을 받으면서 팔으면서 연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낙찰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한 2, 30여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100몇십만 원 중에 1년 동안 한 것 중에서 낙찰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 잔금 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아직까지 팔지를 못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실패를 했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그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토지 건물 지분으로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강제 경매로 500만 원 때문에 낙찰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500만 원이고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500만 원 갚아서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막상 낙찰을 받고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고 가봤더니 식구 전부 다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박약의 식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왜 그 집으로 왔냐 했더니 다른 집에서 아주 어려운 집에서 살고 있다. 그 땅이 수용되는 바람에 그쪽 택지로 옮겨줘서 지금 새로 지어져서 옮겨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그 정신박약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없고 협상을 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만 원 정도를 제가 잔금 내는 걸 포기하신 분이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영에 이제 낙찰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막상 제가 그 문을 잠고 나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현장 답사 가면서 한번 가봤더니,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쓰레기가 산터름처럼 쌓여. 온 집안에 다. 그래갖고 그 쓰레기만 치워내는데 한 3차례 있잖아요. 그만 치워냈는데도. 그리고 집 자체를 엄청나게 그 내부 자체가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수리해서 팔자니 문제가 있고, 그냥 팔자니 조금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냐. 두 건에 대한 것은 지금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낙찰을 받은 것은 대부분 다 화질이 적으느냐 많느냐의 차이는 있었고, 시간이 빠르느냐 조금 더 걸렸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족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100개를 추천을 해서 98개를 성공하고 2개를 실패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야, 2%를 실패하고 98%를 성공했으니까 나는 성공한 게 아니냐. 이거는 내 얘기고, 못 팔린 1개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게 100%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2021년도는 맞이해서는 대수강 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없게끔 더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해서 실수가 안 생기는 그런 물건을 이제 고르려고 더 준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현장 답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 답사를 예전에도 다녔는데, 뭐 요새만 다닌 게 아닌데, 예전에 다닐 때는 사진을 잘 찍을지도 몰랐고 찍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찍고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 찍은 걸 편집할 줄도 알고 자막도 넣을 줄 알고, 또 오랫동안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동영상 찍는 것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3월달 정도서부터는 제가 이 동영상 찍는 거를 완전히 연습하고 편집하고 완전히 한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동영상을 틀어가면서 권리 분석을 해드릴 그런 거를 한번 좀 강의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번 해서 자기 돈으로 한 개만 해놓고 좋은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 팬들까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웬만하면 공투를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제가 정식으로 공투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법인이 지금 이게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 법인이 일반 법인은 그대로 있던 걸 그대로 가고 NPL 법인을 자본금 5억짜리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아마 한 달 이내로 아마 그 NPL 법인도 만들어지게끔 되면 NPL로도 공투를 이제 하는 것도 한번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농업법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법인이 좋고 개인이 좋아. 돈 버는 게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우리 법인으로 낙찰받은 걸 가지고 그 세금을 내보니까 이렇더만 일단 법인으로 낙찰받으면 12%야. 취득세가.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 다 정산을 해서 마진이 남는 것에 법인세를 12%를 내도 2억 미만의 이득이 남았을 때.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이득이 남았을 때는 별도로 12%를 또 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하면 일반 마진이 12%고 주택에 대한 마진이 또 12%인 게 24%를 내는 거고 취득세까지 하면 36%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최대인데 법인세라는 것은 마진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세도 내고 그다음에 월급도 주고 하면 1년에 내가 어떤 거 한 거를 가지고 돈을 1억을 벌었는데 1년 동안 집세 낸 것이 뭐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준 것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럼 7천 빠지면 실질적으로 벌은 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 3천만 원에 얼마? 12%. 3천만 원에 주택이라고 12%.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좀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원가에 있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12%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는 것도 원가에 삽입이 돼요. 마진에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물건만 잘 고른다 그러면은 좀 그 법인으로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물건을 골라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법인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이사진들을 이제 뽑아서 500만 원이든지 이렇게 내서 그분들이 이사진들로 하고 평상시에 관리하신 분들 그분이 500만 원 냈다면 7명이면 3,500만 원 아니? 3,500만 원에서 관리비도 내고 다 하게끔 그분들이 내게끔 하고 관리를 하게끔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추천 물건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분 중에서 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갖고 4분 이상이 이거 투자해도 좋다고 하게끔 되면은 그걸 확인하고 공투에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본 이사진들이 얼마를 들어가고 나머지 공투는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같이 그 이사진들하고 저하고 낙찰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다 팔아갖고 마진이 나오게끔 되면은 제가 그 팔고 돌아준 데 대한 그 컨설팅 비용으로 제가 순수한 마진의 10%를 제가 갖겠다는 거고 나머지 5%는 거기 이사진들이 수고를 하고 그동안 경비 쓴 거를 그 사람들 그걸로 채우자 이런 얘기예요. 현장 가보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뭐 탑사도 해야 되고 또 입찰 보러도 가야 되고 협상을 하려면 협상하러도 가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5%를 그걸로 하고 나머지 85%를 가지고 투자자 전원들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나누게끔 되는데 그 나누는 것은 투자 어떤 물건을 이제 우리가 공투를 한다 그러면 그 잔금을 낼 때에 그 투자금을 내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는 돈을 차입으로 잡고 빌리는 거죠. 법인에서. 갖고 마진을 남는 걸 갖고 공동하게 나눠가지고 이자로 주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이자 소득세를 본인이 개인이 이제 뭐 1년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뭐 얼마를 투자했더니 3천만 원을 벌었다. 3천만 원을 벌었으면 버는 것이 뭘로 벌게끔 된 거죠? 이자 소득세인데 이자 소득세에 대한 것을 개인이 또 다시 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명 중에서 총무도 한두 명 두고 회장도 두고 부회장도 두고 7명이 항상 회의를 하는 걸 회의록을 작성해서 나누어 두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들이 다 서명하게끔 하고 일단 서명한 사람들로서는 같이 자기가 투자하게끔 된다 해서 얼마에 어떻게 투자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어떻게 최선을 다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갖고 법인을 3개를 한번 운영해서 공투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생각을 세우는 건데 신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계획 세운다고 다 되냐? 신이 보기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계획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고 우리가 계획된 것이 잘못됐으면 또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를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투자 물건 밴드가 있죠. 하나는 공투 밴드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럼 공투 밴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4개월 동안 60만 원을 낸 사람 중에서 일단 4개월 동안은 저하고 같이 일반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본 사람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종신이가 골라주는 물건도 이해도 하고 내가 그 돈이 얼마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투 반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제가 한 달에 이제 지금 4개월 동안 얼마 받죠? 그러면 4개월 지나면 또 얼마 받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를 받죠? 180만 받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공투는 안 될 거기 때문에 4개월이 끝나고 나신 분들은 공투 밴드로 옮겨가게끔 되면 그분들에게는 1년 동안에 100만 원을 받고 공투로 그냥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공투로 참석하려고 공투로 제가 올리는 물건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탑산해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다 찍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권리 분석을 하고 올려놓고 투자하실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게끔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공투반은 4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건 추천 물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회비로 받아서 공투 물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천 물건 따로 있고 공투 물건 따로 있고 두 개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거를 인원을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도 이제 일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명에서 100명 선 정도쯤 되면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공투 물건도 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 일정 이상 되면은 받지 않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사람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수령료를 제가 받는 것을 가지고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은 걸 가지고 가능한 한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좀 바꿔가려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좀
그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선물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홍삼정. 홍삼액은 상당히 많아서 1년 내내 먹어도 돼.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네가 건강해야지 나한테 돈 벌었다지 해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웬만한 강의는 동영상으로 다 돌리게끔 하고 이제는 추천 물건들은 낙찰 받는 걸로 하고 낙찰 받고 나면은 그 우리 낙찰 받은 그 공투 임원들하고 같이 해결하러 다닐 거야.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놓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투 안 하고 나 혼자서 개인이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은 공투방으로 오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투자 현재처럼 투자 물건을 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할 거거든요. 그대로 할 예정이니까 본인이 그냥 잘 판단해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어서 이 공투방에는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이거는 공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공투방에 올리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 실전 투자 물건을 해주는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1년에 제가 보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거예요.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데 제가 이 공투방에 올리는 물건은 제가 전부 다 100% 현장 답사를 가보는 것이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뒤처리하는 것도 제가 거의 같이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를 제가 그 수익이 그러니까 대지자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경비가 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을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그러면 구정을 지나고 그 내년 3월 달서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 중이고 그 안에 제가 동영상 찍는 거나 그다음에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편집해 놓은 동영상 올려놓은 것만 봐도 이 물건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동영상 찍고 편집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내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좀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 한 몇 달 전보다는 지금 제가 보면 확실히 제가 찍는 것도 편집하는 실력도 좀 늘었는데 한 2개월만 더 하게끔 되면 더 실력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그 2월 달서부터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날은 현장 답사를 같이 다니는 걸로. 이 현장 답사 예전에 현장 답사는 제가 미리 다 가서 조사해보고 거기만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나도 가보지 않은 물건을 골라갖고 처음서부터 옆집 가서 물어보고 이장한테 물어보고 동해 가서 물어보고 건축가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걸 전부 다 같이 하는 그런 그 현장 답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제주도도 상당히 그 투자 물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제주도 물건을 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그 두 번째, 네 번째 짝수 그 첫 번째 그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 만약의 경우에 2월 초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둘째 주나 세 번째 주로 바꿔서라도 한번 제주도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도 가고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가서 현장 답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한 그런 과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제 얘기는 뭐냐면 정규 과정은 가능한 한 동영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자와 가서 현장 조사하는 거와 낙찰받고 뒷처리하는 거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그 명수도 그 뭐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명수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상 넘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저희가 보면 수강생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3월 달서부터는 수강생을 딱 받지 않고 그냥 현재에 이제 등록 안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채우고 그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 채우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내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추천 물건 강의를 듣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저기 공투 물건 하는데 저기 회비를 내는 겁니다.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제가 공투 물건을 설명해주고 추천해주고 낙찰받고 같이 해결해주고 그러는데 공투반에서 이제 그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한 7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집행하고 낙찰을 받고 뒤처리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계획은 누가 세운다 그랬죠? 행위 보기에는 그 계획이 우습다, 우습다. 우습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그 무모한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사실 보면은 제가 이 한 20여 년 동안을 추천 물건을 강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공투한 적이 있겠어요? 있었지만은 한 번에 걸쳐서 해보게끔 되면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이거 좀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다 절제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걸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듣고 뒤에서 검토를 하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고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한 2년 전서부터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공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냐면 내가 추천 물건 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내가 추천 물건 하는 걸 자기네들끼리 다 일을 해요. 그 경험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맨날 같이 떨어지고 뭐 잘못하고 그러더니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가격도 장하게 쓰고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돈이 나와. 이번에도 정말 구리 거 하나 그 2억 3천인가 주고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토지 전체 내가 건물 일부 했는데 건물 일부 한 것을 500만 원 주고 맞춰 샀어요. 그리고 2억 3,800인가 해서 500만 원 주고 사고 2억 3천, 그러니까 2억 4천 얼마가 됐는데 바로 지금 한 6개월 만에 파는 것이 3억 얼마를 받아서 그 이제 제 법인 갖고 샀거든요. 그래갖고 나보고 이제 뭐 얼마나 하라고 그래. 내가 그 마진이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는데 혹시 법인세를 얼마나 뛰냐 했더니 뭐 얼마 남긴 남았어? 별로 안 남았어. 별로 안 남은 게 얼마인데 했더니 1억 1,400 남았으라고 그랬더래. 1억 1,400 남았는데 별로 안 남았대. 그럴 정도로 된다? 실력이 있고 한 1년만 지나면 내가 추천해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가격도 정확하게 쓰는데 사실 1년 동안 맨날 가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정확하게 찍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뭐 하게끔 되면 한 1년, 2년, 3, 4년 지나신 분들 몇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이사진들로 해서 제가 추천하는 물건들을 그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격도 얼마 쓰면 얼마가 남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단독 공차를 했다고 해서 가격 쓴 걸 후회하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차이로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 후회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에 써서 낙찰을 받느냐고 가격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때요? 경매 고수입니다. 높게 써서 낙찰을 받지 못할 것이 없고 욕심을 내서 낮게 써갖고 어떻게든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낙찰을 받으면서 마진이 남는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이 생겨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3개입니다. 일반 법인, MPL, 농업법인 이렇게 3개에서 각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5명에서 7명씩 모여서 저는 주주가 없이 그냥 허울만 대표이사 먹고 나머지들 한 그 7명에서 주식을 가지고 그 7명에서 결정을 하고 그 주식을 안 가지신 분들은 그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 물건을 결정하면 나도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안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세요? 그건 또 좋다고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 이건 좋다고 생각하는 말고 우리 나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500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사진들이 500을 내는지 700을 내는지는 회장은 뭐 700을 내고 부회장은 600 내고 일반적인 이사는 500 내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사진들로 해서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갖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마진의 5%를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띄워주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 운영진이 아닌 사람들도 투자를 하겠다면 받아준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자 소득으로 들었다 마진에서 띄워주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저기 투자 물건에 지금 보면 한 27명인가 128명이 되는데 제가 보면 그거를 100명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더 이상 받지 않고 줄이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공투 밴드 제가 말하면 동영상 밴드가 한 65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회비 내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한 80명에서 100명으로 된다 추려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있으면서 저기 회비를 내고 공투를 내가 1년 동안에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을 출연해서 약 100명, 100명을 양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투 밴드와 일반 그 투자 물건으로 해갖고 이끌어 나가고 거기서 그 빠져나가서 사람이 자리가 있을 때는 채우고 자리가 없을 때는 더 채우지 않고 지금 120 몇 명이 있는 것은 그 3월 달까지 줄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그 수강생을 받지 않고 줄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받아봐야 제가 그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물건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이걸 한계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정식으로 이제 강의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먼저 그 도로 강의죠. 도로 강의 중에서 이제 건축법상 도로 무슨 도로 다 있었고 고시된 도로도 있고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도 있어 다 있는데 이제 뭐냐면 건축법 제44조와 45조에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건축법 제44조에 보면 모든 땅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한다. 이것이 건축법 44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생긴 게 뭐냐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간까지 제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갖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거에 대한 것을 제가 몇 가지 추천해서 설명해 드렸죠. 실전 사례를 갖고. 그런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거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이걸 또 추천을 한 겁니다. 2016 타경 309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원 두원리에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토지만 매각. 1억 8,700이 1억 3,100까지 떨어지니까 누가 1억 7천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예? 240. 몇 페이지냐면 242페이지요. 242페이지인데 이거는 도로가 옛날 그 도로책이 있고 신책인데 이거는 신책이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조금 다를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지목이 뭐냐면 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를 현장을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요것이 지금 보면 요것이 경매로 나온 물건이 여기 보면 전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만큼요. 여기 도로고. 그래서 전으로 되어 있죠. 돈이 잘라져 있죠. 잘라져 있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어떻게 한다? 현황이 포장이 되어 있어요. 출입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출입에 지장이 없죠. 그러면 과연 이 땅을 낙찰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내면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허가를 내줄 것이냐 이겁니다. 이거 건축 허가 안 내줍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어도 건축 허가 안 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땅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집이 지어진 것이 한 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출입에 지장이 없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에 집을 처음 짓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것이 건축법상 출입이 지장이 없는 걸로 보는 없다가 아니라 여기 지목이 뭐죠? 전이죠. 지목이 전이면은 뭐면 농사를 지으러 가는 것도 출입에 지장이 없고 막지를 못하게끔 돼 있거든. 농기계도 들어가게끔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한 번도 건물이 지어진 적이 없이 건축법상 첫 번째 도로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출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동도로를 이용해 남의 땅을 이용해서 이미 건축허가를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줍니다. 그러나 한 번도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는 도로를 이용해서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골라가지고 어떤다? 포항에다가 건축법 44조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땅에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내달라. 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온 겁니다. 이 답변을 보시게끔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위하께서 질의하신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토지의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 내용 건축법 제44조 제1항 1호에 해당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지적 공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통로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질의하신 토지의 경우에는 현재 지목이 전인 나den지 상태로 상기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한 번도 건물이 지어진 적이 없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통로는 담당 공무원이 사용수락서 받아오라고 그러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얘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건축을 해서 다른 건물에 출입을 하고 있는 그런 땅 경우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한 번도 건물을 안 지어진 땅을 이렇게 현황상 도로 포장이 콘크리트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뭐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었을 경우도 인정.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인정. 여기 만약 이런 그 현황 도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정식으로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담당자가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담당자의 주관으로 해서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할 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차후에 보면은 그 실전 사례도 안 된다고 하는 실전 사례도 나오고 어떤 담당자는 해주는 실전 사례도 나오고 양쪽이 다 있습니다. 그 비도시 지역으로 해갖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미만의 지역인 경우에는 아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상 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걸로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봤을 때 남의 지적도상 없고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하는 도로가 다른 사람도 여러 명이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는 담당자가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해주든지 아니면 미만의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걸로 해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새로운 곳에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를 지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입에 지장이 없다든지 한 것은 옛날서부터 건축법상 도로가 없었던 것을 지금 억지로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게끔 되면 옛날부터 있던 동네가 건물을 못 짓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쓰던 도로가 그런 경우에 담당자들이 그냥 그거를 이용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지 반드시 내줘야 된다는 건 얘기는 아니다. 건축법 제45조에 보면 조례에 의한 사용 승낙 불필요 이런 것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건축법 45조를 보시게끔 되면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하여 진출입을 할 시는 그 사람의 이해관계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뭐 여기에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250페이지입니다. 현황 도로의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 질의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건축법에서 건축법상 도로를 많이 보완을 하고 정리를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 구청이나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공무원들이 현황 도로가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하지 못한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선에서 그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상급기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토해양부죠. 국토해양부에다가 질의한 것이 있고 답변을 한 것이 있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2개만 잡았습니다. 2개만 잡아서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것이 보면은 이 질의하고 답변한 것이 그건 제가 보기엔 한 20여 년 전에 질의하고 답변한 것을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면 20년 전에 질의하고 답변한 것이 지금하고 맞아야 틀려요.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정의는 이거 20년이나 지금이나 이거는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떤다? 실전 사례로 올려놓고 교재에다 올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지뢰를 보겠습니다. 자동차 및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의 포장된 현황도로, 지목은 도로가 아님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 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에 관한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와 지적법상 도로는 다르다.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너비 6m의 통과 도로상에 부귀지인 대지가 가로막고 있을 경우 이를 통과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 허가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지 여부와는 관계가 된다? 없는 것임.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지는 관계가 없대. 일단 아까는 건축법상 도로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고 했죠?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가 없다고 답변해서 관계가 없다는 답변은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현황이 있으면 돼.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못하지만 지목이나 주인에 관해서 주인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좌우하지 않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주인이 누구냐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어떻게 된다? 된다 안 된다가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목이나 주인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네가 결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누가? 담당하라, 네가 결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위에 질문은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거고 밑에 질문은 네가 지목이나 주인과는 관계없으니까 네가 결정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에 질문하고 밑에 질문하고 답이 다르죠. 답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국유지 답이 다른 이유는 질문이 다르니까 답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 뭐예요? 위에 질문하고 밑에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질문이 다르다. 그러니까 위에 질문과 밑에 질문의 차이가 뭔지를 알면 왜 답이 다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질문의 차이를 알면은 건축법상 도로냐 아니냐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윗질문과 밑에 질문의 차이가 뭡니까? 현황이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둘 다 현황 도로가 있다 그랬잖아. 하나는 밑에는 국유지라 그랬고. 자, 보십시오. 위 것은 자동차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 6m의 포장된 현황도로죠. 뭐가 됐어요? 포장돼 있죠. 밑에 거는 포장됐다는 말이 없죠. 그렇죠? 국유인가 6m의 통과 도로상에 국유지인 대지가 가로막고 있다 그랬죠. 국유지만 얘기했고 지목이 대지로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는 주인이 누군지도 관계없고 지목이 뭐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 허가 시 지정을 했거나 도로법이나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된 것은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 도로법이나 사도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로인데 넓이가 얼마가 되어 있나? 그러니까 4m가 안 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비도시 지역에서는 4m고 도시 지역에서는 6m입니다. 철수가 주인이든지 영희가 주인이든지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주인이든지 영희가 주인이든지 병원이가 주인이든지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목이 대지든지 임야든지 전이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조건은 도시 지역에서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의 넓이, 비도시 지역에서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 넓이.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 또는 6m 이상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주인이 누구든지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범이 뭐라든지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토지가 내게 아니고 진출입하는 사람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땅 주인의 사용 수납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은 주인이 철수든지 영이든지 대지든지 임야든지 관계는 없지만은 그것이 다 철수 땅이라면은 철수한테 사용 수납을 받아야 되고 영희가 주인이면 영희한테 사용 수납을 받아야 된다. 건축법상 도로는 뭐가 중요하다? 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포장된 도로와 비포장된 도로가 있는데 포장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넓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로 폭이 넓이 포장된 것을 재게끔 되면 6m가 되는지 7m가 되는지 3m가 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3m가 되면 비도시는 건축법상 도로 아니야. 4m가 되면 비도시는 건축법상 도로예요. 도시 지역에서 6m가 되면 도로인데 5m 되면 도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밑에 것은 뭐냐면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현황도로 포장이 안 돼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포장이 안 돼 있는 땅을 담당자가 건축법상 도로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자동차 바퀴가 있어서 다닌 자리를 재? 풀이 없는 자리를 재? 아니면 이쪽 담장 끝에서 이쪽 담장 끝까지 재? 담장이 없으면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즉 비포장 도로인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넓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재서 여기는 6m가 됐다, 4m가 됐다고 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냐면 관계가 없다죠. 네가 결정해라. 네가 가봐서 진짜로 항상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도시지역에서 6m 이상 되면 네가 건축법상 도로 인정하고 봤을 때 6m가 안 된다고 인정하지 말아라. 뭐? 네가 결정해야 돼. 이목이나 주인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된다는 것은 되거나 안 된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 건축법상 도로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6m가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땅이면 뭘 하나? 사용수납을 받아. 이해가 하셨죠?
자, 이번에 보면 몇 페이지 나면은 이것이 253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제45조를 보시겠습니다.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그러니까 도로법에 한 도로로 지정이 돼 있든지 사도법에 한 사도로 지정이 돼 있든지 하면은 도로 폭이 6m나 4m만 되면 건축법상 도로 인정하는 거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건축 허가시 지정하는 것도 도로로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는 도로가 없는데 내가 이 땅에 집을 지면서 이러한 건축법에서 필요한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를 지정해서 만들겠습니다 하면은 군청이나 구청에서 거기를 도로로 만들어라고 지정을 하죠. 지정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게 뭐야? 건축법상 도로가 돼서 현황 도로가 없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만약의 경우에 그 건물의 도로가 준공이 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건축허가를 할 때까지. 옛날에 그 누군가 가수 누구였죠? 손대가 누가? 그 부인이 저기 뭐 부경에 무슨 땅 투자를 잘못해갖고 뭐 했다는 게 손대가 아니었어요?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부인이 그쪽에 그 어디에 그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그 땅의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건축허가를 내는 걸로 해서 건축법상 도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쪽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이쪽 아파트나 땅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이쪽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지정해서 건축허가했다고 허가를 냈다가 이 사람이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취소를 하는 바람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지정했던 그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저기 송대관이 부인이 주장해서 갔던 그 땅이 맹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다? 사기로 걸리고 뭘로 했던 건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된 거라.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를 낼 때는 건축법상 도로를 내가 여기서 도로를 만들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집을 짓고 도로를 준공을 내면 그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그리고 건축법상 도로 고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지을 때 내가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겠습니다고 해놓고 건물을 안 짓고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면 그 도로를 지정하는 것도 다 어떡한다? 없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따로따로는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땅에 건물을 지을 때 도로가 없다 보니까 내가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지정했잖아요. 그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허가를 냈을 때에 그 도로를 포장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건축허가를 냈다가 나 건물 돈 없어서 건물 못 짓겠다고 된다 포기해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포기된과 동시에 도로를 지정하겠다 만들고 도로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허가가 난다고 도로가 되는 걸로 알고 요 다른 사람 땅이 이렇게 만드니까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고 해갖고 아파트를 투자하는 걸로 부지를 샀다가 이 사람이 건물을 안 짓는 바람에 그 도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땅이 맹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낼 때는 내가 도로를 만들겠다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죠. 내주지만은 건축이 준공이 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도로를 다 만들어서 도로에 대한 것을 준공을 내고 도로에 대한 것을 개발 행령을 받으니까 도로에 준공을 내고 그 도로에 올려놓게끔 해야지 제3자들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된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야. 근데 허가는 받았어도
집을 짓지 않고 허가가 취소를 가게끔 되면 건축 허가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입도로도 다 된다? 허가를 낸 것 자체도 다 취소가 된다. 자, 보십시오.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허가권자는 제2조 1항 제11호 남항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땅 주인이 내가 여기를 건물을 지면서 내가 저 사람의 땅을 내가 진입도로로 쓰겠습니다 하면 지정하게끔 되면 거기 뭐야? 그걸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는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땅 주인의 사용수량을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된다. 두 번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해서 진입도로를 쓸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쭉 쓰고 있었는데 그 도로법의 도로가 아니고 개인 땅이다 이런 얘기죠. 개인 땅인데 오랫동안 사람들이 쓰고 있을 때는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데 무조건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된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제1항과 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이 이를 적어서 관리해야 한다. 2011년 5월 30일, 2013년 3월 23일.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서 예전에는 이 3번이 없었습니다. 3번이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사용승낙을 받아다가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알죠. 근데 그것을 10년, 20년 지나고 나다 보니까 사용승낙서 해준 사람도 없어지고 사용승낙서 받은 담당 공무원도 바뀌었죠. 또 사용승낙을 해준 사람도 없어졌지만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도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땅에 집을 새로 질 때는 허가를 내준 사람도 바뀌었고 허가를 받은 사람도 바뀌었고 허가를 내줬던 공무원도 바뀌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허가를 내줘야 돼, 내주지 말아야 돼. 사용승낙을 받아라 그러는데 안 받아도 돼.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14년 3월 23일 날 도로대장에 올린다는 얘기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에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따로 있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대장이 따로 있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따로 있는 겁니다. 건축법 대장에 올라와 있는 도로를 사용해서 건축짓게 되면 승낙서를 안 받아도 되는 거. 그렇죠.
건축법에 의한 도로 대장을 내가 올려놨는데 지금 얼른 찾으려니까 못 찾겠네. 이거 건축법에 의한 도로 대장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말해 주인이 누구고 면적이 어디고 그 사용 승낙한 사람이 누구고 이런 것을 건축법에 의한 도로 대장이 따로 오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대장이 크게 세 개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대장이 있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 대장이 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법에 의한 도로 대장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한 도로 대장은 건축과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건설과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 대장 갖고 있는 부서가 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시에는 건축과에서 사용 승낙을 받은 것을 건축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그러니까 도로대장에 올려놓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제 2013년 5월 13일 이후로는 한 번이라도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내준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잘 보십시오. 우리 안 사장님이 계신데 제가 안 사장님한테 1,000만 원을 주고 안 사장님에 대한 도로를 어떤다? 사용을 허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 사장님은 나한테 사용 승낙을 해줬거든요. 1,000만 원 받았죠. 받아고 나한테 내가 우리 저기 나 사장님한테 바꾸면 나 사장님한테 그 똑같은 돈을 갖고 안 사장님 또 1,000만 원 또 받으려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땅을 가지고 2번, 3번 팔아먹을 수 있는데 한 번만 팔고 그 이상에는 나머지는 그거를 도로를 사용했으면 더 이상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건축법상 도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도로 사용 승낙서를 내줄 때 그때 그 땅에 대한 돈 값을 다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도로를 철수가 쓰든지 영희가 쓰든지 어떤다? 돈을 또 받지 말라. 이것이 건축법상 그 도로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대장에 올라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분만 쉬어도 쉬었다 싶다. 네.